양당 정치 타파를 전면에 내세운 제3신당 창당,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한국의 희망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죠. 금태섭 전 의원의 신당도 새로운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다만 두 신당 모두 당의 뚜렷한 가치 또 지향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이른바 제3지대 신당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죠.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이끄는 한국의 희망, 어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이 준비 중인 신당도 같은 날 1호 영입 인사를 발표하며 은근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두 신당 모두 양당 정치에 실망한 무당층을 타깃으로 삼고 있죠. 극심한 분열이라든지 진영 갈등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극심한 포퓰리즘 또 부패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부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더욱 절망적인 어떤 상황을 만드는 것 아닌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한테 배신당한 셈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도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기존 세력한테 이 기회를 주고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 이번엔 정말 바꿀 것이냐. 실제로 무당층 비율 국민 10명 가운데 3명, 30%가량을 차지합니다. 다만 무당층이 양당 정치에 실망을 했다고 곧바로 제3신당 지지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실현당한 친구한테 세상에 반은 남자고 세상에 반은 여자야라고 말한다고 한들 막연한 게 그게 무슨 의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당 창당이 무당층이 많다고 해서 무당층들이 제3지대를 지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도 민주당 싫어한다. 나도 국민의힘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리 당 와라. 이 싫어함이라는 감정만으로 누군가를 데려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신당만의 뚜렷한 색깔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선 당을 이끄는 인물의 경쟁력이 약하다라는 평가죠. 사실 금태섭 전 의원이나 양양자 의원님 같은 두 분 다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인지도가 있지만 사실 일반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대선 주자 정도로 과거의 안철수 의원처럼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아니다라는. 그렇다고 신당의 정치적 지향점이나 가치가 분명한 것도 아닙니다. 과거 안철수의 새정치, 비록 모호하다는 비판은 들었지만 큰 틀에서 방향성은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당을 만들 때 나는 경제에 있어서는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안보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거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다고 생각해.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두 신당 가운데 그나마 당의 외형적인 모양을 갖춘 한국의 희망.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쳤지만 어디에 방점을 두고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과학 정치로 국민 삶을 바꾸는 실용적 생활 정치를 하겠다는 정도만 밝혔는데요. 이 과학적 정치, 어디까지나 방법론일 뿐이죠.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투명성, 또 변조 불가능한, 위변조 불가능한 그런 특징, 그리고 안정성,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이 정당의 문제, 그러니까 당원 관리, 공천 관리, 후원 관리, 그다음에 정책 기반 관리들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당장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또 수능 킬러 문제 논란. 한국의 희망이 어떤 입장일지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정치라는 게 뜬구름 잡고 갑자기 어느 날 별개의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당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두 당을 능가할 수 있는 투쟁력이나 어떤 강한 어떤 신념과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분명한 입장이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 저건 내 생각이야. 저건 내 생각이야. 맞아, 저래야 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신당의 성공을 자신하고 있죠. 24년도에 50석 이상은 50석?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전 지역에 오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래도 이 동키호테 정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풍차와 싸운 돈키호테가 떠오릅니다. 50석 이상 과연 가능할까요? 제3지대의 터줏대감 정의당의 총선 목표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의당이 두 거대 양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않는 속에서 정확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석까지는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이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석, 최소한 20석? 네, 그 정도는 네, 기대를 하고 최소한 20석은 20석 이상이란 목표, 이조차도 정의당이 성공적으로 재창당 작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전제가 깔린 수치입니다. 노회찬 정신을 빼곤 다 바꾸겠다. 당의 명운을 건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고 노회찬 의원이 정의당을 창당할 때 한 얘기가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 얘기가 남는데 대한민국 노동자 서민을 위한다는 정신 말고 나머지는 다 바꾸자. 6411 정신 빼고는 다 바꾼다. 기존의 거대 양당이 돌보지 않았던 사회적 약자들을 책임지는 정당이라고 했던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버리고 가서는 안 된다.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란 중심을 지키면서 생태와 기후 문제를 당의 새로운 중심 가치로 삼겠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이 복합 위기 중에서도 그 위기의 정점에는 생태, 기후 위기가 있다. 그것을 중심으로 산업 정책이나 노동 정책이나 복지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재구성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과 녹색 연대, 정치권에선 나쁘지 않은 선택이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난개발을 보면 그 우리나라에 정말 녹색당이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난 정의당 이 녹색당 세력과 힘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진보 세력을 만들어낸다면 나는 일정 부분 나는 우리 의회에서 역할을 하고 어쩌면 앞으로 보수 정당과 그런 정의당이 중심으로 된 좌파 정당이 제대로 대립을 하는 독일과 같은 체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당 내에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었죠. 어떤 다른 뭐 진보 정당들 있잖아요. 그런 당이나 아니면 뭐 좀 세력을 같이 뭐 프로젝트를 많이 했던 뭐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하는 거는 사실 과거에 해봤던 거를 좀 어려우니까 다시 또 이렇게 먼지 탈탈 털어서 이걸 또 해볼까 하는 정의당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는 저는 이제 안타깝게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당의 그런 국민적인 평가를 보여주는 뼈아픈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정의당은 해체하고 아예 새로운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건데요. 정의당 지도부는 그럴 순 없다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사회 비전에 동의하는 부분들과 통합을 하거나 또는 합당을 하는 방식의 신당으로 규정을 내렸기 때문에 밖에서 독자적으로 만드는 신당은 현재 전국이 상으로는 어렵게 된 거죠. 이런 방식의 신당 창당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남아있는 방식은 나가서 해야 돼요. 만약 한다면 그렇죠. 나가서 해야 세 분이 구 의원님들도 뭐 당 바깥에 나가서 분리를 해가지고 뭘 만든다 이런 얘기 듣는 게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정의당의 이름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고 정의당을 어떻게 발전 강화시켜야 될 것인가의 고민 속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거 아니면 당 나갈 거다 그런 식의 얘기에 대해서 신당이 아닌 재창당 결정. 유호정, 장혜영 두 의원 모두 아직까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거대 양당 사이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던 정의당. 이번 재창당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분명하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 노래로 마무리합니다. 저기서 신호